자, 구관점을 보겠습니다. 구관점은 관을 구하는 거. 관이라고 하니까 관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명리학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직업도 되고 남편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직업 플러스 관을 의미할 수 있겠어요. 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관. 벼슬 있죠, 벼슬. 벼슬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벼슬의 의미를 좀 이해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예컨대 고시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급 이상, 5급 이하겠죠, 5급. 5급 사무관, 뭐 4급 서기관, 뭐 3급 부의사관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도 일반 공무원 중에서 9급, 뭐 7급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관은 아무래도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사람 인생과 관련되겠죠. 사주와 관련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 전체 사주에 이런 전체적인 운이 있느냐. 예컨대 고급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뭐 차관, 장관까지 하려면 굉장히 한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이거는 이분들은 공무원인 거죠. 근데 여기서 구관점은 우리가 지금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뭔가를 되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업 관련해 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이제 공무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규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되는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발탁이라는 게 있죠. 발탁. 민간인이었는데 주로 이제 뭐 차관이나 특히 장관급 그 이상은 민간에서 뭐 민간이라든가 공무원 중에서 발탁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 정규직 외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약간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임시직 내지는 뭐 그런 공무원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내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그걸 뭐냐면 별정직이라고 하거든요. 별정직 공무원. 저 같은 경우도 법학박사 받고 4급 서기관급으로 법무부 과천 법무부 전문위원 연구위원이라고 하는데 연구위원이 뭐 몇 년 지나면 전문위원 되니까 그 4급 서기관 1호봉 대우를 받고 그 대신 이제 수당이 없어요. 수당이 없고 이제 외부 대학교 강의를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 중에 별정직이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드리면 제가 실은 무관사주거든요. 무관사주. 물론 지장간에 있긴 있지만 그래서 무관사주기 때문에 직장생활 못 해야 되냐 관이 없냐라고 해서 제가 일찍이 고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무관사주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시상 편제격 사주라서 재물적으로 운이 발달이 되어 있는 사주라서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고시 공부 대신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 박사학위를 법학 박사를 받고 제일 처음에 직장을 잡은 것이 법무부 전문위원 이 별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4급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그걸 받았거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금융감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대학 교수 할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인생이 흘러왔는데 만약에 무관사주로 가면 이 직업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직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제가 직장을 법무부, 증권예탁원,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연구소, 사이버대 교수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없던 건 아니죠. 거의 20년 이상 쭉 98년도부터 2008년이면은 2008년, 2018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고 무관사주라고 해서 직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제에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관을 이제 구하는 점을 치러올 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관이 뭔지 또 최근에 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도 이제 그
2018년인가요? 그때 서울시 시의원 그 선거직 있죠. 선거직, 선출직 이쪽도 출마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엄격하게 아무도 모르고 했긴 했는데 그래서 뭐 그 이야기야 길게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권유를 해서 하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직 요즘은 이제 좀 있으면 선거철이 되죠. 그러면 이 선거직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게 당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뭐 어떤 유명한 앵커분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국회의원 출마도 되는지 뭐 좀 약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 명성을 보고 온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봐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관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가 일반 직장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이런 별정직이라든가 또는 선거에 출마해서 얻을 수 있는 관인지 남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어떤 일반 흔히 말하는 직장에서 안정적인 공무원 그런 공무원에서 또는 별정직 내지는 선출직 이것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의 종류도 많다. 그래서 한번 저 명리학 강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해석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좀 사슬이 장황했는데 좀 길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험을 봐서 관직을 얻는 데는 재가 동하는 것을 꺼린다. 왜 그럴까요? 시험은 뭐죠? 시험을 봐서 방금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규직으로 하면 좀 이런가요? 공무원들 고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급 자 고시라든가 7급, 9급 이런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 또는 선거 있잖아요. 선거를 하는 거.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시험은 우리가 뭐로 봤어요? 인성으로 봤죠. 그쵸?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뭐죠? 육효에서는 부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관직을 얻는 데는 재가 동하는 것을 꺼린다. 왜 그러죠? 이거는 재성은 뭐를 극해요? 재극인을 해요. 그래서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봤을 때, 이제 자녀분들 사주 보러 오신 분들, 그럴 때, 학교 다니는 사주 공부할 나이 때 이 재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부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기 좋아한다. 이렇게 감명하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을 봐서 관직을 얻는 데는 재가 동하는 것을 꺼린다. 왜? 재극인을 대볼 때문에 인성이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합격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재가 발동하면 부를 극해서 시험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나 경력과 경륜으로 발탁되는 거라면 재의 발동을 기뻐하겠죠. 왜 그럴까요?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은 재극인이기 때문에 재성을 꺼려하고 자, 발탁 그 다음에 발탁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선출직 이것은 재성을 기뻐해. 왜?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생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면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 돈이 좀 많이 벌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선출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관을 얻고 싶은 거죠. 재생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성이 유리하다. 다만 무엇에는 불리하다? 시험을 보는 시험에는 재성이 뜨면은 재극인이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출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또는 발탁되는 그러한 그 관직은 재가 발동해주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관이 강해집니다. 재성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별정직 같은 경우는 관이 발동 극세하면 바로 발탁된다. 별정직은 이제 어떤 특정한 수요가 있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관이 나를 바로 극세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바로 내 자리에 관이 들어오는 거죠. 관이라는 건 뭐예요? 어찌됐든 관은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극하는 관이 바로 떴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바로 발탁된다는 거죠. 어떨 때? 이런 여러 가지 별정직 같은 경우, 이런 건 이제 선출직은 아니죠.
그다음에 관이 왕하면 높은 자리고 관이 휴수사절이면 말단직이다. 뭐 이해는 되시죠? 관이 왕하면 높은 자리고 관이 왕성하면 관이 휴수사절이면 말단직이다. 이것도 좀 보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컨대 무슨 직위는 높다 하더라도 고위 공무원 그런 직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하는 일이 한적하면 휴수사절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왕한 것은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죠. 재와 관 둘 중에 하나가 발동하고 1월에 생부를 받으면 승진하거나 영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승진하겠냐라고 했을 때 관에 용신을 관으로 잡고 그 흐름을 보면 되겠죠. 예컨대 1월이 생부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재성도 마찬가지 그러겠죠. 자, 자손이 발동하면 관직에 있는 자가 파직당한다. 왜 그렇죠? 자손은 뭐죠? 식신상관이죠. 식신. 우리 식신과 상관은 뭐죠? 식극관이죠. 관을 깨요. 식신과 상관. 특히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식신상관이 뭐예요? 손이잖아요. 자손. 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동해버리면 관을 깨겠죠. 그래서 관직에 있는 자가 파직당한다. 그렇지만 자손과 재가 함께 있으면 좋죠. 왜 그럴까요? 자, 식극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생재, 재생관, 생생돼요. 생생. 그러면 식신이 상관이 에너지를 빼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빼서 재물로 키우고 그 키운 재물로 관을 더 높이 생해주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관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훨씬 뭐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여기는 승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식신에서 관만 있으면 식극관으로 관이 닫히지만 그 사이에 재성이 있으면 식생재 재생관으로 흘러서 오히려 좋다. 자손이 재를 생하고 그죠 식생재 재가 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재생관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자, 태세는 1년운이죠. 1년운이 세를 생부하면 당연히 좋겠죠. 상급기관에 발탁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효에서 연, 월, 일, 동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이 어떤 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할 때 연이라든가 월, 일 이래서 생부를 해주면 좋잖아요. 세를 생부하면 상급기관에 발탁되지만 만약에 공망이 들면 허사가 된다. 세가 공망이면 불안하고 생부가 없으면 환란이 되거나 심하면 사망한다. 별로 좋지 않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직이 왔는데 관직 할까 말까 보러 왔는데 사망한다 이야기하는 게 좀 불합리하죠. 관직이 얻기가 힘들겠네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일진이 세를 충국하면 안 좋겠죠. 비난을 변치 못한다. 세가 형을 띠면 뇌물이 오가고 자 형은 뭐죠? 항상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랬죠. 자연현상 천시점에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비겁이죠. 비겁은 뭐다? 항상 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재물을 어떻게 된다? 탐한다. 나의 재물을 탐한다. 세가 형을 띠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재와 같은 비겁과 같은 일을 그런 성향을 띈다. 비겁은 뭘 다툰다? 재물을 다툰다. 그래서 뇌물이 오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관직을 얻는데 뇌물을 쓴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뇌물이 오가고 재를 띠면 재물과 관련이 있다. 세가 형을 띠면은 겁재 현상이 나서 돈을 잃어버린 내가 돈을 잃는다는 건데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걸 뭘로 한다? 뇌물로 바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에 재성을 띠면 결국은 돈과 관련된 뭐 직책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손을 띠면 동료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동료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일단 관을 깨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고 보면 되겠죠. 1월관이 지세하면 1월 관이 지세하면 결재권이 있다. 1월은 힘이 주니까 그렇죠. 지방관리직은 문무직 모두 재가 왕하고 6호가 안정됨을 요한다. 지방관리직은 문무직 모두 재가 왕하고 6호가 안정됨을 요한다. 6호가 안정된 건 좋겠죠. 그렇지만 재가 왕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시험 보고 가는 거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경제적인 그런 재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 관이 발동하여 세나 은을 극하면 좋지 않겠죠. 뭐죠? 관극 아니까. 나를 극하거나 나의 상대방을 극하기 때문에 시끄럽죠. 또 뭐죠? 우리가 관이 이렇게 발동하면 관제수라고 하죠. 관제수. 뭐죠? 구설 시비. 뭐 이런 현상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관점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을 이제 우리가 그 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단순하게 관 딱 하나만 이야기해서 점을 치면 그 상대방이 물어보고 싶어하는 관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점을 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사설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구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